미래 유니콘이 온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기업과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2016년 당시 5명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창업 4년 만에 110여 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보인 오늘의 기업. 그 성장 비결이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서울시나 선관위 등과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권, 보험업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수립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데이터들을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요. 하나의 거래 정보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면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블록체인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첨단 정보 보안 기술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영님, MBN 촬영팀에서 3분 오신다고 하니까 비즈니스에 등록 좀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 기반 방문 자격 인증 서비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방문자 관리 솔루션을 통해 회사에서는 방문 초대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입력해 방문 예정자에게 방문증을 전송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출입관리 시스템과 비교하자면 시스템 오작동으로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이 있고 또 외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해킹해서 조작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방문 자격 데이터와 그리고 방문 시간, 그 사용 로그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방문자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방문객이 직접 방문 날짜와 목적, 만날 사람을 적고 신분증까지 제출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 방문자 관리 솔루션은 방문 초대부터 방문자 확인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보안까지 강화됐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서비스, 디지털 증명 발급 서비스도 있는데요. 저희 브루프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의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기관의 명단과 발급 신청자 입력 정보가 일치해야만 증명서가 발급되는 구조인데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송된 링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디지털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그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은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한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그게 위변조 되었다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브루프에서 발급하신 증명서에는 QR코드와 아이디, 증서 아이디가 있거든요. 증서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QR코드 조회를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원본과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 위변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포스텍 등 여러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 초등학교 졸업장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증명서 이런 모든 받으신 그런 증명서들을 수령자들이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증명서를 선택해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신원증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좌 개설이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 본인 확인과 공인인증서는 물론 실시간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기업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계좌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실 때 보통 3가지 이상의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마이아이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금융권에서 받았던 실명 인증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타 금융권에서도 계좌 개설했을 때 한 번에 계좌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한 번 발급받은 인증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금융권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대략 지금 한 2달 정도 후쯤이면 아마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4년차 기업임에도 괄목할 만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기업.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블록체인 최초로 소프트웨어 품질대상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런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대표님 방은 없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대표실을 찾을 수 없는데요. 혹시 여기 대표님 방은 어디예요? 뒤에 계시는데요. 아, 이분이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네, 알코노프 대표 김조현입니다. 왜 근데 여기 나와 계세요? 네, 직원들이랑 실제 일도 좀 가까이서 하고 스킨십도 나누면서 좀 더 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창업 초기 개발자의 마음으로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며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김종협 대표.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이끌고 계신 김종협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이 블록체인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 했던 시기가 1999년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닷컴 버블과 함께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커머스가 굉장히 확대될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보호 분야에 있으면서 이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걸 봤고요. 그 이후에 직접 정보보호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납품까지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2010년경에 이제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가 됐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보안 제품에 적용해서 납품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경에 이제 피테크 열풍과 함께 블록체인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네, 제 직장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블록체인에 뛰어든 지는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계 시장 규모는 어떻고 또 세계 시장의 기술 수준 그리고 국내 기술 수준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블록체인 시장은 글로벌하게는 한 연평균 성장률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한 2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2019년 기준 한 900억 정도 규모였고 앞으로 2024년까지 한 3,500억 정도 규모까지 커진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도 했었고 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경에 좀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쳐서 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R&D 비용을 넣어서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또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어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기업들과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왜 그 기술이 중요한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 블록체인은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그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중개자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때 네. 국제 결제망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예.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서비스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뭐 많은 감사도 필요하고 자기네도 그런 걸 증명해야 돼서 신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개자 없이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신뢰 구축 비용이 확연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좀 어려운데 얼마 전에는 그 새로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또 공개를 하셨고요. 이런 굉장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런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블록체인을 저희가 처음 개발했을 때 2016년경에도 이미 공개된 블록체인 엔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그런 공개된 블록체인이 또 계속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런 기술을 쫓아가는데도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예상되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참조할 부분이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검증해 줄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이 없어도 영업만으로도 이렇게 좀 블록체인이 전개되는 부분들은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블록체인 기업이 독자적인 엔진을 갖고 있다. 이건 뭐 상당한 의미를 가질 텐데 그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창업했을 때부터 그 독자적인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던 이유는 공개된 블록체인 엔진들을 가지고는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이후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블록체인 엔진에 대한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이 블록체인 엔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면 블록체인 밖에서 많은 비용을 넣어서 그걸 대응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엔진을 전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을 낮춰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뭐 서울시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뭐 금융투자협회 이런 곳을 통해서 블록체인 엔진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마쳤고 또 이런 독자적인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저희의 대표적인 서비스들도 이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저희는 우선 분산 ID라고 하는 DID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DID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의 DID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은 좀 불편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올 곧 상용화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상용화된 서비스가 오픈되고 나면은 개인의 어떤 그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월에 이제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데이터 3법 자체는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네. 실제 그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자를 통한 어떤 그 정보 비대称문제라든지 또 어떤 플랫폼 기업들에게 데이터가 집중되는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주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과 어떤 논의가 확대된다면 블록체인 시장 전반이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신생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탈중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어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과 어떤 공유가 굉장히 큰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걸 더 넘어서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이걸 직접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그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의 어떤 슬로건이 라이프 위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일상생활 속의 기술이 되다 네. 슬로건을 잡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오늘의 이 기업이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